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고국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입국장 문을 열고 나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공항이 아니라 축제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물결처럼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 안내방송이 중첩되어 들려오는 소음. 이게 정말 그 공항이 맞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5년간 국제교통 물류와 공항 운영을 전문으로 취재해온 교통 전문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공항을 100곳 이상 방문했고, 공항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이동시설을 넘어 한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게도 오늘 2025년 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마지막으로 왔던 건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팬데믹의 한가운데였죠. 당시 입국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면세점은 셔터를 내렸고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손님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공항이었던 이곳이 언제쯤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답을 확인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자마자 제 시야를 가득 메운 건 사람, 또 사람이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들, 가족을 기다리며 환영 피켓을 든 사람들,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 빽빽이 늘어선 사람들. 공항 로비 천장의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입국자 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13만 5천 명. 하루 목표치 20만 명 돌파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몇 번 게이트로 가야 하나요? 옆에서 누군가 제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동남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글로 쓰인 여행 가이드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저쪽 방향입니다.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처음 와봐요. 너무 설레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한국으로 이끈 걸까요? 저는 천천히 입국장 로비를 걸으며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제 오른쪽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대형 K-팝 그룹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번갈아가며 셀카를 찍는 그들의 표정은 마치 성지순례를 온 것처럼 경건했습니다. 왼쪽에서는 유럽에서 돌아온 듯한 한국인 가족이 마중 나온 부모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딸. 잘 왔다. 그 순간 저는 이 공간이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만남의 장소이고 기쁨의 무대이며 누군가에게는 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짐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5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지만 각 벨트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약 4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들려오는 대화들은 마치 세계 언어 박람회 같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가 뒤섞여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세관 검사대로 향했습니다. 그곳 역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선 할아버지 한 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팬데믹 때는 이렇게 붐비는 게 꿈만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 풍경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국경을 닫고 비행기가 멈추고 공항이 유령의 집처럼 텅 비었을 때 우리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비행기에서 내린 지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충분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짜증이나 불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입국장 문 너머로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과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고 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 한쪽 벽면에는 대형 디지털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통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인천공항 누적 이용객 1억 5천만 명 돌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가 선택한 관문, 대한민국.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계가 선택한 관문. 과연 그럴까요? 이 북적임은 단순히 여행 수요가 회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무언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저는 짐을 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역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은 빠르게 움직였고 15분쯤 지나 제 차례가 왔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항 진짜 미친 것 같던데요. 아침부터 손님 태우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힘들긴 한데 나쁘진 않죠. 돈도 벌고 나라가 잘 되는 거 보니 기분도 좋고. 택시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건물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본 장면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통계, 인터뷰, 배경 분석.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기록해야 할 것은 바로 제가 느낀 이 감정이었습니다. 압도감. 그리고 자부심. 과연 이 풍경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실시간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입국자 수는 18만 3천 명. 자정까지 6시간이 남았는데 이미 평소 하루 평균의 2배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적별 입국자 비율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전체의 23%로 1위, 중국이 18%, 태국 12%, 베트남 9%. 그 뒤를 미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합치면 15%가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성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동시에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본인 관광객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입국장 로비 한쪽에 설치된 대형 K-팝 그룹 홍보 포스터 앞에서 한참 동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20살 전후로 보이는 여성 4명이었는데 각자 다른 색깔의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똑같은 디자인의 포토카드 홀더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한국에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한 명이 화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콘서트요. 모레 저녁에 잠실에서 공연이 있어요. 작년부터 기다렸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아니요, 이게 벌써 5번째예요. 작년에 3번, 올해 2번째. 5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 3번, 2025년에 이미 2번째라니. 이건 단순 관광이 아니라 일종의 순례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명동도 가고 싶어요. 3일 동안 정말 바쁠 거예요. 그녀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3시간을 날아온 직후였지만 그들은 이미 다음 일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제 왼쪽에서는 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가족이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 아버지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자 어머니가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 오신 건가요? 아버지가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요. 특히 큰아이가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며칠 계획이세요? 일주일이요. 서울, 부산, 제주도까지 다 가볼 거예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값과 숙박비, 식비를 생각하면 결코 저렴한 여행이 아닐 텐데, 이 가족은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한국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많아서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친구들도 다 한국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 청결, 콘텐츠, 음식.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지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공통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유럽에서 돌아온 교민 가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두 손에 큰 가방을 들고 나왔고 입국장 밖에서는 나이 지긋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부모님을 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 우리 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만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공항 로비 천장에 대형 전광판이 깜빡이며 새로운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속보 인천공항 하루 입국자 수 역대 최대 경신 예상. 오후 6시 기준 18만 3천 명 돌파.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후 6시, 역대 최대치 갱신 속보 확인. 저는 공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환전소 앞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관광 안내 데스크에서는 베트남어 통역사가 한 무리의 단체 관광객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데스크 앞에는 서양인 부부가 직원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심카드 판매대 앞에는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이건 정말 세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문화가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목적지는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이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건물은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과연 공항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활기 뒤에 숨겨진 불편함은 없을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실시간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입국자 수는 18만 3천 명. 자정까지 6시간이 남았는데 이미 평소 하루 평균의 2배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적별 입국자 비율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전체의 23%로 1위, 중국이 18%, 태국 12%, 베트남 9%. 그 뒤를 미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합치면 15%가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성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동시에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본인 관광객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입국장 로비 한쪽에 설치된 대형 K-팝 그룹 홍보 포스터 앞에서 한참 동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20살 전후로 보이는 여성 4명이었는데 각자 다른 색깔의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똑같은 디자인의 포토카드 홀더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한국에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한 명이 화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콘서트요. 모레 저녁에 잠실에서 공연이 있어요. 작년부터 기다렸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아니요, 이게 벌써 5번째예요. 작년에 3번, 올해 2번째. 5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 3번, 2025년에 이미 2번째라니. 이건 단순 관광이 아니라 일종의 순례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명동도 가고 싶어요. 3일 동안 정말 바쁠 거예요. 그녀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3시간을 날아온 직후였지만 그들은 이미 다음 일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제 왼쪽에서는 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가족이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 아버지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자 어머니가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 오신 건가요? 아버지가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요. 특히 큰아이가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며칠 계획이세요? 일주일이요. 서울, 부산, 제주도까지 다 가볼 거예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값과 숙박비, 식비를 생각하면 결코 저렴한 여행이 아닐 텐데 이 가족은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한국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많아서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친구들도 다 한국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 청결, 콘텐츠, 음식. 이 4가지 키워드가 지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공통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유럽에서 돌아온 교민 가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2 손에 큰 가방을 들고 나왔고 입국장 밖에서는 나이 지긋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부모님을 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 우리 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만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공항 로비 천장에 대형 전광판이 깜빡이며 새로운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속보 인천공항 하루 입국자 수 역대 최대 경신 예상. 오후 6시 기준 18만 3천 명 돌파.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후 6시, 역대 최대치 갱신 속보 확인. 저는 공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환전소 앞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관광 안내 데스크에서는 베트남어 통역사가 한 무리의 단체 관광객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데스크 앞에는 서양인 부부가 직원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심카드 판매대 앞에는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이건 정말 세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문화가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목적지는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이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건물은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과연 공항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활기 뒤에 숨겨진 불편함은 없을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틀 동안 공항을 취재하며 느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활기와 불편, 자부심과 걱정. 이 상반된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를 쓰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포털 사이트를 열고 인천공항 추석 연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인천공항 하루 20만 명 돌파, 역대 최대 입국자 수 경신, K-팝 한류 열풍, 공항까지 뜨겁게.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접속했습니다. 먼저 가족생활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게시판 첫 페이지에는 공항 관련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가봤는데 진짜 미쳤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 텅 비었던 공항 생각하면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댓글에는 공감의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갔는데 정말 북적이던데요. 기다리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맞아요. 불편하긴 한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2020년대 초반이 비정상이었던 거고. 우리 애들 데리고 마중 나갔는데 아이들이 외국인들 보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글들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도 있었지만 그런 글조차 그래도 활기찬 게 좋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로 접속했습니다. 여행 게시판에는 인증샷들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입국장 전광판을 배경으로 한 셀카, 북적이는 수화물 수취대 모습. 사진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이 다시 세계 중심이 된 느낌이에요. 2010년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K-팝, K-드라마 파워 실화냐. 일본인들 엄청 많더라. 저는 오늘 공항에서 프랑스 가족 봤는데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국력이지.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오는 나라.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반응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본 커뮤니티 번역 게시판으로 접속했습니다. 최근 몇 시간 내에 올라온 글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이 완전히 동났다. 추석 연휴 기간은 물론이고 10월 초까지도 구하기 어렵다. 다들 K-팝 콘서트나 드라마 촬영지 가려고 미친 듯이 예약하는 것 같다.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나도 다음 달에 가려고 했는데 표 없어서 포기했다. 작년에 갔을 때도 공항 엄청 붐볐는데 올해는 더하다던데. 한국은 정말 변했어. 15년 전만 해도 그냥 가까운 여행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어. 친구가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 보냈는데 진짜 사람 장난 아니더라. 도쿄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붐볐어. 저는 마우스를 멈추고 그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그냥 가까운 여행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어.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해외 커뮤니티도 찾아보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자 포럼에는 한국 여행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중국 웨이보 번역 게시판에는 한국 명절 기간 여행 팁이라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서양 여행 사이트에는 서울이 새로운 도쿄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신 데이터를 내려받았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관광이 75%, 한류 콘텐츠 체험이 53%로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350만 명으로 1위, 중국 280만 명, 태국 130만 명, 미국 90만 명. 유럽 국가들을 합치면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열망이었고 한국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느낀 복잡한 감정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긴 줄, 지연된 수화물, 과로하는 직원들, 막히는 교통.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불편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공항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고 인력을 충원할 것이며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풍경,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음악을 듣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문득 2021년에 그 텅 빈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공항이었던 이곳이 언제쯤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 20만 명의 의미 불편을 넘어본 새로운 대한민국.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문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은 불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풍경이 상징하는 것, 한국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새로운 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일 것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누군가가 타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까요? 기사를 다 쓰고 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였습니다. 아마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된 비행기일 것입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본인 관광객일까요? K-팝 콘서트를 보고 돌아가는 태국 젊은이들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만나고 다시 해외로 떠나는 교민일까요?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을까요? 저는 문득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불편해도 좋다. 이렇게 활기찬 공항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40분을 기다리는 것, 수화물 수취대에서 1시간을 서 있는 것, 택시를 잡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것. 이 모든 불편함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활기의 증거였고 성장의 신호였으며 한국이 세계로부터 선택받고 있다는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입국장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던 일본 여성들. 아이들 손을 잡고 한국 여행을 시작하던 태국 가족. 부모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던 교민.
피곤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정도는 활기라고 말하던 승객. 16시간씩 일하면서도 그래도 나라가 잘 되는 게 보이니 기분은 좋다던 공항 직원.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인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부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이 공간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이 이야기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공항에 갈 때는 단순한 승객으로 지나가지 않겠다고. 저는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에게 미소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따뜻한 한국인으로 이 풍경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의 활기는 시설이나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친절한 안내, 따뜻한 미소, 작은 도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을.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방금 쓴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천공항 20만 명의 의미 불편을 넘어본 새로운 대한민국.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2025년 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은 하루 입국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통계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한국을 선택한 20만 개의 이유가 있고 20만 개의 기대가 있으며 20만 개의 꿈이 있다. 불편함은 있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너머에 우리는 더 큰 것을 보았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한국,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한국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편집부로 전송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입니다. 창밖의 비행기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또 다른 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첫 비행기들이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들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설렘으로 가득한 사람,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그리움을 품은 사람, 중요한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 그들 모두가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불편을 느낄 것이고 어떤 이는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항의 혼잡함을 취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섰을 때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예전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힘이었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이었습니다. 내일도 인천공항은 북적일 것입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그리고 그 북적임 속에서 누군가는 불편을 호소할 것이고 누군가는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모두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한국.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